뭐라고요? 나 당첨됐대요. 먼저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한다. 주택 청약 시장에선 이 선당 후 곰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선곰 후 당으로 분위기가 급 전환됐습니다. 이 청약 접수가 시작된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은 청약 불패라던 말, 이젠 옛말이 되는 걸까요? 이현철 아파트 사이코 연구소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그 말 많던 이 둔촌 주공, 이제 싸우는 거 끝난 겁니까? 그렇죠. 이제 분양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뭔가 결과가 도출된 거라고 네.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싸움을 멈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카타르 월드컵에 관심이었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이 둔촌 주공이 월드컵이었어요. 뭐 여기 그렇죠. 들어가야 네, 되냐, 네, 맞습니다. 마냐. 일단 어제부터 이제 청약 접수가 시작됐는데 지금 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청약 결과로 특공을 했는데 청약 결과로 보면 3.3대 1이 평균치로 나왔고 일부 평형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달도 나올 정도로 네. 좀 생각보다 오히려 분위기가 조금 더 낮아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39A 타입 같은 경우 네. 신혼부부한테 배정되는 건데 301가구가 배정이 되었는데 예. 접수는 90가구만 접수가 되었어요. 네. 그리고 48A 타입 같은 경우 다자녀 가구에 배정되는 물량인데 62가구가 배정되었는데 이것도 45가구가 미달? 예, 예. 지금 접수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저게 뭔가 싶으실 텐데 저게 바로 그 둔촌 주공의 그렇죠. 새로운 새로운 아파트 이름이죠. 이름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39A면 한 15평 정도 과거 단위하면 네네네. 48A면 19평 정도인데 19, 20평 여기서 정도. 다자녀면 3명인데 자녀가 3명 이상인데 네네. 엄마 아빠까지 5명이 19평에 어떻게 살죠? 이래서 미달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상승장에도 이런 일이 좀 벌어졌었는데 상승장에서는 이제 미달됐다가 나중에 다 이제 분양이 되고 예. 사실 가격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꾸역꾸역 어떻게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기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사실 5명이 이런 평형대에 살아야 돼? 막 이런 이제 불안감이 네. 더 커지는 거죠. 자, 어제는 이제 특별 공급이었고 오늘부터는 일반 공급 이제 본 청약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번에는 완판될까요? 아니면 미분양 날 걸로 보십니까? 사실 특공이 보통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3.3대 1이었던. 그렇죠. 그렇게 네. 본다라면 일반 분양의 경쟁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네. 느낌이 좀 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네. 미달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여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도 나겠지만 실제 계약 단계에서 미계약도 나올 수 있다까지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네네네. 네. 어쨌든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은 이거를 분양받으면 과연 이게 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거를 판단을 할 텐데 네. 일단 분양가에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좀 저조하다라는 거는? 지금 일단 분양가가 원래 예정했을 때 분양가는 약 2,900만 원대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분양가가 정해지면서 3,829만 원으로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제 분양가가 네. 상승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면은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예, 둔촌 주공. 네, 그렇죠. 12억에서 13억 원이에요. 저게 옵션비 뺀 거죠? 그렇죠. 확장비 뺀 예, 거죠? 여기다 이제 옵션비를 더하면 뭐 14억 원까지 나온다 이런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분양가가 비싸냐 싸냐를 판단할 때는 항상 네. 이제 주변에 있는 좀 비교할 그렇죠. 만한 아파트랑 비교를 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헬리오시티. 그렇죠. 대표적인 게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가 작년 9월 달에 봐도 23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작년 9월 달에 만약에 분양을 이 가격에 했더라면 완판됐겠죠. 사실 거의 10억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완판되고도 뭐 경쟁률은 엄청 치열했을 가능성이 네.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헬리오시티가 17억으로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호가가 16억짜리도 지금 호가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물론 비싼 건 아닙니다. 네. 비싼 건 아닌데 지금 상대적으로 뭔가 여기서 더 올라갈까에 대한 그렇죠. 의문이 생기는 시점이라는 예. 거예요. 그리고 입주 시기가 2025년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사면 그 가격에 돈이 묶여버리는 건데 네. 2025년에 만약에 헬리오시티가
더 떨어지고 더 그 밑으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더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중요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정점으로 분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예. 사실 분양가는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비교하기가 좋은데 네. 주변 옆에 특히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17억으로 끝날 것이냐. 네.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헬리오시티 가격이 예. 15억도 장담하지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둔촌주공 분양가가 비싼 느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한창 집값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뭐 구조고 뭐고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처럼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구조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이 네. 둔촌주공 아파트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요즘 사실 둔촌주공 얘기만 나오면 사실 좀 약간 웃자하는 얘기로 네. 나오는 게 이제 주방뷰. 아. 예. 그러니까 84제곱미터 2타입에 이제 그 나오는데 네. 주방이 서로 맞보고 있는 그리고 거리마저도 거의 네. 한 2.5m 정도의 2.5m면 거의 정말 저 그래픽대로 누구네 집 뭐 소금 한 줄만 주세요 하면 손이 닿을 수도 있는 그 정도 거리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서로 네. 이제 설거지 하다가 창문 열어놓고 하면 얼굴을 바로 지금 네. 그 지금 아나운서님하고 저처럼 이 정도 예. 거리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뭐 모자란 게 있으면 소금 좀 주세요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상승장에서는 논란이 되지 않았다 이런 구조 같은 문제가 네. 지금 논란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 그렇죠. 래서 이제 미분양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건데 만약에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가 벌어진다면요 본청약에서도 다른 주변에 미치는 그 부동산 시장의 영향 전반적인 영향 이건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에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그 예. 이유가 워낙 큰 세대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이제 이슈가 된 세대다 보니까 네. 얘 흥행이 어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제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약 분위기가 네. 어느 정도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참패다. 예. 그러면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을 하락 쪽으로 더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실제로 예를 들자면 2008년도에 네. 엘리트라는 이제 송파의 그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하락 분위기를 이끌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둔촌주공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지금 둔촌주공 이거 청약에는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리지만 네. 그래도 내가 청약 가점 충분하고 당장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은 한번 노려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이런 분들 만약에 당첨됐을 때 내가 어떤 규제를 받을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당첨되고 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전매 제한 규제가 있거든요. 예. 전매 제한이 8년에 적용이 됩니다. 못 그래서 팔아요, 8년 그때까지. 동안 네. 전매를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무조건 2년 동안은 거주를 해야 돼요. 네. 그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안 네. 되는 평형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가격이 12억이거든요. 근데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13억이 그렇죠. 넘어가는 예. 평형대이기 때문에 대출이 안 중도금 된다. 대출이 안 된다는 네.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형수는 중도금 대출이 되지만 이게 네네. 지금 거의 집이 지어진 상태에서 대출받는 거라 그렇죠. 굉장히 빨리 갚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어떤 이자 상환 부담 능력까지 좀 같이 감안을 해서 네. 청약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네,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네.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ETY 이현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